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요한의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시사 팬더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오시는데 시사 덥죠? 문제, 모든 문제, 시사 문제 다 팬다. 그래서 시사 팬다 최요한입니다. 아, 그 팬더예요? 예. 그 때리는 팬더? 예. 저는 팬입니다. 좀 귀여운 이미지 연상했는데 전혀 다르네. 험악한 얘기네. 중의적으로 귀엽게 생각해 주세요. 예, 시사 팬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전해 주시겠어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소위 노무현 탄핵 때도 계엄 문건이 있었다. 이 발언이 파장이 좀 큰데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수를 참칭한 수구 세력들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잘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계엄 문건 없었어요 그때? 아니에요. 계엄 문건 아니에요. 제목 보면은 이거 이때도 이랬구나. 이거 섬찟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군의 정부 전복을 이제 꾀하면 안 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 문건이 있었다. 예. 계엄 문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었어요? 고건 총리 권한 대행 시 정부가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위기관리 단계 격상의 임무를 수행했다. 예. 요 사항만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권리 사항이니까 정부가 다 비상 체제에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왜 김성태는 왜 이거를 현재 2016년 때 나온 계엄과 똑같이 동일시했을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눈을 편히 감지 못하는 거예요. 수구 세력들은 항상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자기 프레임에 만들려고 자기 프레임을 짜는 거죠. 즉 노무현 대 박근혜 대 노무현의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사람들은 박근혜 손 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얘기가 아예 없었다는 아예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다 비상이죠. 무슨 계엄입니까? 일상적인 비상 시국에 비상 대응을 하는 거일 뿐이지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그거를 계엄 문건, 즉 2016년에 만들었던 그거와 동일시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림없이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끝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예. 중간에 꼬리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그야말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그렇죠. 그런 셈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오늘 송영무 장관한테 개혁안 보고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9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결론이 언제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대략 3가지 안을 결론으로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은 기무사령부를 존치하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보안 방첩본부라는 명칭, 이거 가칭입니다. 예. 이걸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 흡수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안이다. 예. 이게 두 번째 안이고요. 세 번째 안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과 같은 정부 조직인 외청으로 바꿔서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군인. 이것이 맞는 방안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일단 뭐가 되든 간에 현재 4,2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기무사 인력은 약 3,000여 명으로 줄고 이에 따라 장군도 서너 명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3가지 가운데 어느 거 될 것 같으세요? 근데 하나 지금 찍어보세요. 지금 상황은 이 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무사 간판 완전히 떼고 국방보안 방첩본부라는 가칭에 이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 흡수되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장영달 전 의원이죠. 예. 지금 그 개혁위원장은 제3안인 그 외청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으나 문제는 지금 상황 가장 정확한 거는 전체 조직을 확 줄이는 것 예. 그리고 철저하게 통제받는 것으로 결론은 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을 포함해서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 이른바 6공단이라고 하군요. 601, 600, 608, 613 뭐 이런 부대들이 불리는 이제 그 기무부대를 보는데 이거를
지휘 감독하는 이 옥상옥으로 설치된 이 부대들 다 없앤다 이 이야기거든요.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할 것이다. 오늘 보고하고 다음 주에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네요. 기무사 개혁안은 발표 나오는 거 뭐 이제 보면 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송영무 장관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송 장관도 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지금 사실은 청와대 안에서도 송 장관 교체해야 된다. 라는 의견과 그래도 더 믿고 맡겨보자라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한 게 그 송 장관 경질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확인할 게 없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확인할 게 없다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의도에서는 송영무 장관 후임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국회에서 이게 장군도 아니고 대령급의 영관급의 기무부대장이 장관을 들이받았단 말이죠. 생방송에서.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리더십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것이 어쩌면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송 장관이 상처를 입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은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항은 어찌되었든 기무사의 개혁위가 결론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된 다음 송 장관 거치가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무사 개혁은 일단 철저하게 제대로 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송 장관 문제는 또 그것대로 뭐 판단을 하고 뭐 물러나게 하든지 또 이제 그래야겠죠.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근데 갑자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뭐 대표 경선에 출마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경선 한복판에 등장을 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 3명의 후보, 그러니까 이해찬, 송영길 그리고 김진표 후보의 대결 가운데서 김진표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일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한 가운데로 불러낸 건데 많은 열혈 문재인 지지 세력이 반 이재명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치면 자기한테 표가 돌아온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내다봤을까요? 거기까지 내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선거라는 거는 프레임 싸움이잖아요. 지금 전체 분위기가 송영길 대 이해찬 대 송영길 분위기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뒤집어야 할 카드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이재명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 프레임으로 흐를 경우에 자신이 비록 표가 적을지라도 찬성과 반대로 흐를 경우에 갈라치기로 해서 자신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당대표가 그렇게 해서 당선된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에 집권 여당의 위상이 어떻게 되고 청와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한국 정치의 미래 비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는 자리여야 되는데 이런 식의 그 외곽 때리기라고 하거든요. 외곽 때리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뭐 이재명 후보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재명 찬반 투표가 돼버리면 이거 좀 집권 여당 모습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출 얘기 뭐 해주실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좀 안 좋아요? 어때요? 수출이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2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역대 2위의 성과를 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한정된 부분에서만 실적이 전체를 다 끌고 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실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반도체가 쓰러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또는 LG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서 실적을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경제가 다 망가진다는 소리예요. 그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2위의
실적이 있을 정도로 반도체, 기계, 석유화학이 견인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뭐 다른 선박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확 떨어져 버리는 수출 감소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전략적으로 앞으로의 산업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 왜 인도라든지 시장 넓은데, 물론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새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수출 다변화 얘기는 10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변한 게 없어서 좀 답답하네요. 예. 뭐 수출은 실적이 뭐 괜찮다고 하는데 국내 경제 지표는 뭐 별로 뭐 계속 안 좋은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내수가 뒷받침해줘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지금까지 과거에 산업화 시기 때부터 오로지 수출에만 의존하는, 그리고 굉장히 국제 경기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인데, 이 부분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수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간부가 회의 중에 부하 직원한테 비비탄 발사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실화예요? 예, 이게 실화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있었대요. 예. 무슨 행사가 있어서 비비탄 총을 뭐 이렇게 사다 놨는데 그 중에 한 자루를 예. 뭐 이게 살상용은 아니지만 예. 사무실 회의실에 있었대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예. 후배, 그러니까 직원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쏴버린 거예요. 아, 실수로 이게 뭐 잘못 나간 게 아니라? 아니라 실제로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쏜 간부가 아버지가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을 역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신분제가 철저히 적용되는 곳이네요. 어쨌든 이게 근데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쉬쉬하고 덮다가 덮이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상식 밖의 일이 이야기가 돼서요. 그리고 어쨌든 피해자는 다른 부서로 희망해서 갔고요. 당사자는 별 징계가 없대요. 이 비비탄은 막 쏴도 아무런 뭐 제재 없나 보죠? 아니, 저기 가까운 거리에서 혹시나 눈을 맞게 되면 실명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를 글로벌 기준의 글로벌 회사라고 이야기한 삼성전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실화라고 하니까 더 놀랍네요. 좀 황당합니다. 그리고 전교조 현재 법의 노조 상태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합법화에 물꼬가 트일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위원회가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저기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교조 선생님들 다 모여서 삭발식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래하러 갔었어요. 그래요? 무슨 노래? 연대를 위해서 제가 참여연대의 그 노래회 참주타 소속이라서, 그래요?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무슨 노래 불렀어요? 한 소절만.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입술이 안 좋아서 노래를 못합니다. 노래를 입술로 하시나? 어쨌든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폭염 속에서도 4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요. 조창희 위원장은 20일 가까이 단식 중입니다. 그나마 박근혜 이 전교조 그 법의 노조 통보는 양승태 그 당시에 재판 거래로 이야기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고요. 늦었지만은 그나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여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공고했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시사팬더 최요한이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시간을 좀 너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젠 좀 서둘러서 좀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시사팬더 팬다. 아예 시사팬다. 팬다. 그래버릴까요? 시사팬다.
시사 팬더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팬다 최유한이었습니다.